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50은 인생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사회경력, 가족관계, 신체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곡점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고전은 인생의 나침반 혹은 등대로서의 의미로 크게 다가옵니다. 고전은 인간의 삶의 근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에는 인생관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경준 작가의 50에 읽는 오륜서인데요. 손자병법, 전쟁론과 함께 오륜서는 세계 3대 병법서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는 목숨 건 진검승부의 세계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실전 경험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핵심 주제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실전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인생 철학입니다. 저자는 50 이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오륜서를 관통하는 인생관, 승부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식과 현장 경험의 스트리트 스마트.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기본으로 한다. 진정으로 병법의 도를 터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 다음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수련해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면 틀림없이 병법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검을 휘두를 때는 되도록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다만 상대방을 확실히 쓰러뜨리고자 할 때는 오로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듯 싸움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세상의 기초인 땅의 장으로 시작해 유연한 응용의 물의 장으로 이어진다. 수련으로 땅처럼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면 다음 단계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물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물은 담기는 용기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유연성이 있고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으며 뚝등 장애물이 나타나 앞이 막히면 기다려 넘어가는 인내심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최고의 산은 물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남과 다투지 않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땅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물의 유연성을 터득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도구마에 빠져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된다. 특정 시기의 패러다임이었던 시대 정신이 다음 시대에선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식의 습득과 의미를 깨달음은 비슷하나 다르다. 배우락은 학생이 스승 앞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한다. 깨달을 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습득한 연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배우는 학에서 출발해 깨닫는 각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병법도 책과 스승으로 습득한 지식이 실전 경험의 필터를 거치면서 갈물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1960년대 일본 바둑계의 타이틀 7개를 석권하며 전성기를 누리면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카타 에이오는 형식과 실전, 학습과 경험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바둑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만 외워 바둑을 두면 두지 않는 것만 못하다. 상대가 오른쪽을 공략하는지 왼쪽을 공략하는지 또는 배후에 바둑알을 배치하는 등 매우 유동적이다.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실력 차이가 없다 해도 실제 경기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전술로 바둑을 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순서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머리를 쓰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 병법의 기본을 터득하고 유용한 응용력을 가지려면 매일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책만 보고 연습만 해선 실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일신우이신하는 자세로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병법은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천하기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응용 능력이 없어 편법에 의존한다. 또한 수련으로 기초를 다져도 실제 경험이 부족하면 교과서주의만 맴도는 백면서생이 되기 십상이다. 비단 병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익히고 실전으로 경험을 축적해 역량을 키우는 경로는 보편적이다. 시작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속성으로 대충 배운 후 실전에 나서면 변법과 인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쉽다. 다양한 응용은 단단한 기초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인의 삶도 매일매일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내면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병법처럼 현실의 삶도 추상적 이론과 현실적 경험이 접목되어야 배양된다. 기본 없이는 풍부한 지식, 화려한 학벌도 거칠에 불과하다. 유연한 마음으로 응용력을 길러라. 총명하고 영리하다는 의미의 스마트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북스마트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스트리트 스마트로 구분된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 직업인의 스트리트 스마트가 학식 있는 학자나 전문가의 북스마트보다 세상과 인간을 훨씬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산업화 초창기를 이끈 1세대 창업주들은 대부분 가방끈은 짧았지만 스트리트 스마트의 통찰력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뤘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스트리트 스마트의 전형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다. 1965년 국내 건설업 최초의 해외 공사인 대구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주도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중동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사회 인프라 구축에 나서 거대한 건설 수요가 발생했다.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 시장 현지 조사단을 보냈는데 귀국 후 부정적 의견을 보고했다.
요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어 일하기 힘들다. 모래사막이라 물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가 불가능하다 였다.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시켰더니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 더운 낮에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된다. 사방천지가 모래, 자갈이라서 자재 조달이 쉽다. 물은 다른 곳에서 실어오면 된다. 이후 시작된 중동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열었다. 현장 공사 경험에 기반한 스트리트 스마트이기에 가능한 역발상이었다. 책과 자료로 습득한 북스마트, 소위 학자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경지다. 책만 많이 읽고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황된 경우가 많고 남이 한 이야기를 변주해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한다. 반면 경험만 있고 책으로 얻은 지식이 없으면 협소한 생각에 갇혀 아집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책으로 얻은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접목해야 스트리트 스마트의 역량이 갖춰진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것.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병법의 도를 깨우치는 게 무사의 소임을 깨닫고 느긋하게 정진하라. 오늘은 어제의 나에게 이기고 내일은 한 수 아래인 자에게 이겨 훗날에는 한 수 위의 자에게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련에 힘쓰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라. 바위 같은 마음이란 흔들림 없이 강하고 굳센 마음이다. 모든 병법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은 물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들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러므로 무사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에서 기초를 쌓았으면 물로 유연성을 배우고 응용력을 키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몸을 낮추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기본을 익히고 유용하게 응용하는 자세, 기본에 충실하지만 기본에 집착하지 않는 응용력,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의 힘, 부단히 자신을 수련해 높은 경지를 추구함은 무사의 기본 덕목이다.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 꾸준히 수련해 자신을 이기고 발전해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련이 무사의 길이다. 무사시는 1000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1만일의 연습을 연이라 했다. 단련이라는 글자에는 진정한 무예를 익히려면 1000일, 1만일을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1000일, 1만일 부지런히 수련해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필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다.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라.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에서 설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재라고 칭송되는 사람들도 사실 젊은 시절 투자한 1만 시간이 바탕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찰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기나긴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영광의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자신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다. 적을 베는 승부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을 위한 일천일, 일만일의 노력이 있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성기를 보낸 전설의 프로골퍼 벤 호건은 하루도 쉬지 않는 연습 벌레였다. 그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골퍼들에게도 회자되는 경구는 골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세상에는 명인이 많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명인들이나 각 분야의 리더들은 꾸준한 정진으로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스페인 태생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일화다. 어떤 여인이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피카소를 알아보고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값은 치르겠다는 조건이었다. 피카소는 흔쾌히 수락하고 단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줬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 50만 프랑, 한화 약 8천만 원을 요구했다. 아니, 당신은 그림 그리는데 고작 몇 분밖에 안 쓰셨잖아요. 여인은 항의했다. 천만에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피카소의 대답이었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은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힌다. 그는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내면을 키우는 건 오랜 시간 엄격한 수행의 전념에도 이루기 힘들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건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배에 따라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단거리 경주로 바라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장거리 마라톤으로 변한다. 20,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질주함이 당연하지만 40, 50대에는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경로와 리듬이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부침이 있게 마련인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선 노력과 인내로 숙성되어야 멀리 간다는 직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쥐의 세심함과 소의 대범함을 겸비하라. 서두우스란 쥐가 가진 세심함과 소가 가진 대범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싸움에서 쥐의 세심함으로 상대방의 소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하되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거나 절호의 기회가 오면 소의 대범함으로 과감히 상황을 세신하고 기회를 잡아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작전에도 전장은 격변하게 마련이다.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투는 격동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선 모든 일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경험담을 남겼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도 전략 전술에서 임기응변을 가장 중요시했다. 작전 없는 전투는 없지만 작전대로 전개되는 전투도 없다. 따라서 장수는 세부적 사항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출진하되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대범한 사고로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실전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관점의 변화로 승리의 기회를 잡는 접근은 사업에도 통용된다.
1959년 이나몰이 가져오는 교토세라미 교세라를 설립했다. 틈새 시장을 겨냥해 세라믹 전자제품 판매는 일정 수준에 이르자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나모리는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소개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고심하던 젊은 사장은 당시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품의 인기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점을 전환했다. 교토세라믹 제품을 미국에 판매한 다음 일본으로 들여오는 역발상이었다. 품질과 가격, 경쟁을 갖추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품질 좋고 가격만 적절하면 구매를 시작하는 철저한 실용주의 미국 기업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1년여간의 문전박대 끝에 가까스로 텍사스에 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대형 기업으로 판로가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납품을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 교세라는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고 전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적응성. 백앤숍으로 유명한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의 기본 정책은 임기응변이다. 1970년대 초 야노는 히로시마 지역에서 트럭에 냄비 등을 싣고 다니며 파는 잡상인이었다. 날이 저물면 부인과 함께 수많은 제품에 일일이 가격표를 붙이는 게 중요한 일과였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인은 더 이상 일을 거둘 수 없었다. 야노는 고심 끝에 모든 상품의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했고 백앤숍 다이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동형이 아닌 상설형 매장으로 형태를 바꿨고 지금은 전 세계 6,000개에 육박하는 점포를 갖춘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다이소는 창사 이후 경영 목표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회의도 거의 없다. 야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임기응변만이 살 길이다. 그는 백앤숍을 만들기 전에 9번이나 실패를 해서인지 회사는 언젠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이소 같은 기업은 3년 혹은 5년이면 망할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100엔짜리 물건을 팔자라고 독려한다. 정형화된 전략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연속이 오늘날 다이소를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선택이었다. 다이소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물건은 100엔이다. 100엔이지만 쓸만한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고객 가치로 책정한다. 다만 100엔의 균일한 상품을 대규모로 조달해 판매하는 사업 영역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데다 소비자 기호도 급변하기에 임기응변이 정형화된 전략보다 유효하다는 관점이다. 군대의 작전계획, 기업의 전략계획은 격변하는 현장에서 사소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추진하게 하는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사전계획의 특성상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예상하진 못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전계획이 명백히 한계를 보이는 경우 기존 계획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고를 전환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적응성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깝게, 넓고도 세밀하게. 진정한 무사가 되려면 병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지런히 연마해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며 아침 저녁으로 수련에 힘써야 한다. 때로는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고 때로는 하나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넓고 멀리 봐야 할 때와 가깝고 세밀하게 봐야 할 때를 구분해 시야를 단련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공명한 상태가 진정한 하늘의 경지임을 깨닫고 그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늘의 세계는 지혜와 진리의 세계다. 지혜와 진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모든 걸 품으며 세세함을 갖추고 넓으면서 좁고 멀면서 가깝다. 이 세계에 이르기 위해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관점이 짙은 이 대목은 인간이 수련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사의 삶이란 수련으로 병법의 도를 깨달아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는 여정이라고 규정한다. 무사시가 평생을 추구한 검도의 지향점은 하늘이었다. 현대인도 삶에서 종교, 고전, 가치, 이념 등 나름대로의 지향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기준점으로 삼는다. 때로는 부모님, 스승, 친지 등이 멘토 역할을 한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가치관에 따라 삶의 중심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항시 종교적 가치의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세상을 경박하게 대하지 않고 일관된 신념을 유지한다. 종교적 경전은 굳이 신앙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고전의 반열에 드는 저작들처럼 인생의 지침서로도 훌륭하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평생 삶의 지표로 논어를 삼았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논어다.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만족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경영의 기술보다 그 저류에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만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밝혔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정년기 일본 유학으로 근대 문물을 접하며 정립한 세계관, 인간관, 기업관의 중심에 논어가 있었다. 평생의 신념이었던 사업보국에 개인윤리와 사업윤리, 사회윤리가 응축되어 있다. 올곧은 마음으로 낮춰 높이 오른다. 많은 이가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가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에 사로잡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 놓았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자멸해 버린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선 인간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르고 올곧게 해서 병법을 부지런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고 투명하게 또 대범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를 덮을 수는 없다. 최고의 능력자도 인간인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는 인간은 수명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앞선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개인적 노력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떠날 수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 체계는 지향점이 되고 겸손한 자세는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해 역량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자세로 노력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자칫 빠지기 쉬운 편협의 함정을 피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산업공상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파라소닉의 창업자인 상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점원 생활을 시작한 마스시타는 1917년 22세에 마스시타 전기제작소를 설립한다. 초라하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연결 플러그, 자전거 램프 조종에 성공하면서 번창했다. 그러던 1932년 5월 5일 마스시타는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가난을 극복하고 물자를 풍족하게 생산해 사람들이 수돗물처럼 마음껏 쓰게 한다로 삼고 향후 250년을 사명 달성 기간으로 정해 일긴 25년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할 만큼 긴 호흡으로 기업을 경영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전개해 일본이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소년 시절 배움이 적어 야학에서 가르치는 초보적 수학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마스시다가 무일푼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을 일으킨 건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이른 뛰어난 경영 덕분이었다. 인간을 이해하고 조직을 다룰 줄 알았던 그는 경영을 논리와 기법이 아니라 사상과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던 구도자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스시타는 자신을 끝없이 낮춤으로써 높은 경지에 올랐다. 나는 배운 것도 적고 재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경영을 잘한다거나 인재를 잘 활용한다고 평가한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 가지 짚히는 점이 있다. 내 눈에는 모든 직원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겉으로는 직원들을 꾸짖을 때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늘 상대방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경영은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경영이란 본래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예술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종합예술가라 할 수 있다. 올곧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라. 중국 근대사에서 거상으로 칭호받는 호서람은 큰 상인의 도리는 고 인간의 도리라는 말을 남겼다. 즉 남을 속이지 않고 왜곡된 길을 걷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사업가의 길을 표현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일정한 결핍을 가졌던 경우가 많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역량을 확장하고 성취를 이룬다. 또한 내면적 자부심에 기반한 겸손한 태도가 공통적이다. 겸손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더욱 낮추는 태도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강한 자의 선택이고 약한 자는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하려면 일정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오륜서의 핵심은 현실 경험에 기반한 자신감과 평정심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경험적 교훈이다. 승리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임을 강조하는 무사시는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외공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내공으로 규정한다. 내공을 높이기 위해선 편협함을 경계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자세를 낮춰 부지런히 노력하고 터득해 궁극적으로 하늘의 경지에 오를 걸 조언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지식과 현장 경험의 스트리트 스마트.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기본으로 한다. 진정으로 병법의 도를 터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 다음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수련해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면
틀림없이 병법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검을 휘두를 때는 되도록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다만 상대방을 확실히 쓰러뜨리고자 할 때는 오로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듯 싸움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세상의 기초인 땅의 장으로 시작해 유연한 응용의 물의 장으로 이어진다. 수련으로 땅처럼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면 다음 단계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물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물은 담기는 용기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유연성이 있고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으며 뚝등 장애물이 나타나 앞이 막히면 기다려 넘어가는 인내심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최고의 산은 물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남과 다투지 않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땅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물의 유연성을 터득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도구마에 빠져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된다. 특정 시기의 패러다임이었던 시대 정신이 다음 시대에선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식의 습득과 의미를 깨달음은 비슷하나 다르다. 배우락은 학생이 스승 앞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한다. 깨달을 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습득한 연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배우는 학에서 출발해 깨닫는 각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병법도 책과 스승으로 습득한 지식이 실전 경험의 필터를 거치면서 갈물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1960년대 일본 바둑계의 타이틀 7개를 석권하며 전성기를 누리면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카타 에이오는 형식과 실전, 학습과 경험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바둑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만 외워 바둑을 두면 두지 않는 것만 못하다. 상대가 오른쪽을 공략하는지 왼쪽을 공략하는지 또는 배후에 바둑알을 배치하는 등 매우 유동적이다.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실력 차이가 없다 해도 실제 경기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전술로 바둑을 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순서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머리를 쓰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 병법의 기본을 터득하고 유용한 응용력을 가지려면 매일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책만 보고 연습만 해선 실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일신우이신하는 자세로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병법은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천하기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응용 능력이 없어 편법에 의존한다. 또한 수련으로 기초를 다져도 실제 경험이 부족하면 교과서주의만 맴도는 백면서생이 되기 십상이다. 비단 병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익히고 실전으로 경험을 축적해 역량을 키우는 경로는 보편적이다. 시작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속성으로 대충 배운 후 실전에 나서면
변법과 인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쉽다. 다양한 응용은 단단한 기초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인의 삶도 매일매일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내면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병법처럼 현실의 삶도 추상적 이론과 현실적 경험이 접목되어야 배양된다. 기본 없이는 풍부한 지식, 화려한 학벌도 거칠에 불과하다. 유연한 마음으로 응용력을 길러라. 총명하고 영리하다는 의미의 스마트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북스마트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스트리트 스마트로 구분된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 직업인의 스트리트 스마트가 학식 있는 학자나 전문가의 북스마트보다 세상과 인간을 훨씬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산업화 초창기를 이끈 1세대 창업주들은 대부분 가방끈은 짧았지만 스트리트 스마트의 통찰력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뤘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스트리트 스마트의 전형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다. 1965년 국내 건설업 최초의 해외 공사인 대구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주도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중동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사회 인프라 구축에 나서 거대한 건설 수요가 발생했다.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 시장 현지 조사단을 보냈는데 귀국 후 부정적 의견을 보고했다. 요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어 일하기 힘들다. 모래사막이라 물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가 불가능하다 였다.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시켰더니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 더운 낮에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된다. 사방천지가 모래, 자갈이라서 자재 조달이 쉽다. 물은 다른 곳에서 실어오면 된다. 이후 시작된 중동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열었다. 현장 공사 경험에 기반한 스트리트 스마트이기에 가능한 역발상이었다. 책과 자료로 습득한 북스마트, 소위 학자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경지다. 책만 많이 읽고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황된 경우가 많고 남이 한 이야기를 변주해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한다. 반면 경험만 있고 책으로 얻은 지식이 없으면 협소한 생각에 갇혀 아집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책으로 얻은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접목해야 스트리트 스마트의 역량이 갖춰진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것.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병법의 도를 깨우치는 게 무사의 소임을 깨닫고 느긋하게 정진하라. 오늘은 어제의 나에게 이기고 내일은 한 수 아래인 자에게 이겨 훗날에는 한 수 위의 자에게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련에 힘쓰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라. 바위 같은 마음이란 흔들림 없이 강하고 굳센 마음이다. 모든 병법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은 물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들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러므로 무사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에서 기초를 쌓았으면 물로 유연성을 배우고 응용력을 키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몸을 낮추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기본을 익히고 유용하게 응용하는 자세, 기본에 충실하지만 기본에 집착하지 않는 응용력,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의 힘, 부단히 자신을 수련해 높은 경지를 추구함은 무사의 기본 덕목이다.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 꾸준히 수련해 자신을 이기고 발전해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련이 무사의 길이다. 무사시는 1000일의 연습을 단일화하고 1만일의 연습을 연일화 했다. 단련이라는 글자에는 진정한 무예를 익히려면 1000일, 1만일을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1000일, 1만일 부지런히 수련해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필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다.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라.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에서 설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재라고 칭송되는 사람들도 사실 젊은 시절 투자한 1만 시간이 바탕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찰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기나긴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영광의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자신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다. 적을 빼는 승부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을 위한 1000일, 1만일의 노력이 있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성기를 보낸 전설의 프로골퍼 벤 호건은 하루도 쉬지 않는 연습 벌레였다. 그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골퍼들에게도 회자되는 경구는 골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세상에는 명인이 많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명인들이나 각 분야의 리더들은 꾸준한 정진으로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스페인 태생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일화다. 어떤 여인이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피카소를 알아보고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값은 치르겠다는 조건이었다. 피카소는 흔쾌히 수락하고 단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줬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 50만 프랑, 한화 약 8천만 원을 요구했다. 아니, 당신은 그림 그리는데 고작 몇 분밖에 안 쓰셨잖아요. 여인은 항의했다. 천만에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피카소의 대답이었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은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힌다. 그는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내면을 키우는 건 오랜 시간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건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배에 따라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단거리 경주로 바라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장거리 마라톤으로 변한다. 20,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질주함이 당연하지만 40, 50대에는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경로와 리듬이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부침이 있게 마련인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선 노력과 인내로 숙성되어야 멀리 간다는 직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쥐의 세심함과 소의 대범함을 겸비하라. 서두우술한 쥐가 가진 세심함과 소가 가진 대범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싸움에서 쥐의 세심함으로 상대방의 소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하되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거나 절호의 기회가 오면 소의 대범함으로 과감히 상황을 세신하고 기회를 잡아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작전에도 전장은 격변하게 마련이다.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투는 격동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선 모든 일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경험담을 남겼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도 전략 전술에서 임기응변을 가장 중요시했다. 작전 없는 전투는 없지만 작전대로 전개되는 전투도 없다. 따라서 장수는 세부적 사항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출진하되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대범한 사고로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실전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관점의 변화로 승리의 기회를 잡는 접근은 사업에도 통용된다. 1959년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토세라미 교세라를 설립했다. 틈새 시장을 겨냥해 세라믹 전자제품 판매는 일정 수준에 이르자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나모리는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소개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고심하던 젊은 사장은 당시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품의 인기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점을 전환했다. 교토세라믹 제품을 미국에 판매한 다음 일본으로 들여오는 역발상이었다. 품질과 가격, 경쟁을 갖추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품질 좋고 가격만 적절하면 구매를 시작하는 철저한 실용주의 미국 기업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1년여간의 문전박대 끝에 가까스로 텍사스에 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대형 기업으로 판로가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납품을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 교세라는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고 전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적응성. 백엔숍으로 유명한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의 기본 정책은 임기응변이다. 1970년대 초 야노는 히로시마 지역에서 트럭에 냄비 등을 싣고 다니며 파는 잡상인이었다. 날이 저물면 부인과 함께 수많은 제품에 일일이 가격표를 붙이는 게 중요한 일과였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인은 더 이상 일을 거둘 수 없었다. 야노는 고심 끝에 모든 상품의 가격을 100엔으로 통일했고 백엔숍 다이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동형이 아닌 상설형 매장으로 형태를 바꿨고 지금은 전 세계 6,000개에 육박하는 점포를 갖춘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다이소는 창사 이후 경영 목표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회의도 거의 없다. 야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임기응변만이 살 길이다. 그는 백연숍을 만들기 전에 9번이나 실패를 해서인지 회사는 언젠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이소 같은 기업은 3년 혹은 5년이면 망할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100엔짜리 물건을 팔자라고 독려한다. 정형화된 전략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연속이 오늘날 다이소를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선택이었다. 다이소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물건은 100엔이다. 100엔이지만 쓸만한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고객 가치로 책정한다. 다만 100엔의 균일한 상품을 대규모로 조달해 판매하는 사업 영역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데다 소비자 기호도 급변하기에 임기응변이 정형화된 전략보다 유효하다는 관점이다. 군대 작전계획, 기업의 전략계획은 격변하는 현장에서 사소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추진하게 하는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사전계획의 특성상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예상하진 못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전계획이 명백히 한계를 보이는 경우 기존 계획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고를 전환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적응성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깝게, 넓고도 세밀하게. 진정한 무사가 되려면 병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지런히 연마해 충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며 아침 저녁으로 수련에 힘써야 한다. 때로는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고 때로는 하나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넓고 멀리 봐야 할 때와 가깝고 세밀하게 봐야 할 때를 구분해 시야를 단련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공명한 상태가 진정한 하늘의 경지임을 깨닫고 그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늘의 세계는 지혜와 진리의 세계다. 지혜와 진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모든 걸 품으며 세세함을 갖추고 넓으면서 좁고 멀면서 가깝다. 이 세계에 이르기 위해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 불교의 관점이 짙은 이 대목은 인간이 수련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사의 삶이란 수련으로 병법의 도를 깨달아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는 여정이라고 규정한다. 무사시가 평생을 추구한 검도의 지향점은 하늘이었다. 현대인도 삶에서 종교, 고전, 가치, 이념 등 나름대로의 지향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기준점으로 삼는다. 때로는 부모님, 스승, 친지 등이 멘토 역할을 한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가치관에 따라 삶의 중심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항시 종교적 가치의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세상을 경박하게 대하지 않고 일관된 신념을 유지한다. 종교적 경전은 굳이 신앙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고전의 반열에 드는 저작들처럼 인생의 지침서로도 훌륭하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평생 삶의 지표로 논어를 삼았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논어다. 나의 생각이나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만족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경영의 기술보다 그 저류에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만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밝혔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정년기 일본 유학으로 근대 문물을 접하며 정립한 세계관, 인간관, 기업관의 중심에 논어가 있었다. 평생의 신념이었던 사업보국에 개인윤리와 사업윤리, 사회윤리가 응축되어 있다. 올곧은 마음으로 낮춰 높이 오른다. 많은 이가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가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에 사로잡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 놓았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자멸해 버린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선 인간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르고 올곧게 해서 병법을 부지런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고 투명하게 또 대범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를 덮을 수는 없다. 최고의 능력자도 인간인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는 인간은 수명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앞선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개인적 노력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떠날 수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체계는 지향점이 되고 겸손한 자세는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해 역량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자세로 노력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자칫 빠지기 쉬운 편협의 함정을 피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산업공상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파라소닉의 창업자인 상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점원 생활을 시작한 마쓰시다는 1917년 22세에 마쓰시다 전기제작소를 설립한다. 초라하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연결 플러그, 자전거 램프 조종에 성공하면서 번창했다. 그러던 1932년 5월 5일 마쓰시타는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가난을 극복하고 물자를 풍족하게 생산해 사람들이 수돗물처럼 마음껏 쓰게 한다로 삼고 향후 250년을 사명 달성 기간으로 정해 일긴 25년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할 만큼 긴 호흡으로 기업을 경영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전개해 일본이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소년 시절 배움이 적어 야학에서 가르치는 초보적 수학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마쓰시다가 무일푼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을 일으킨 건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이른 뛰어난 경영 덕분이었다. 인간을 이해하고 조직을 다룰 줄 알았던 그는 경영을 논리와 기법이 아니라 사상과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던 구도자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쓰시타는 자신을 끝없이 낮춤으로써 높은 경지에 올랐다. 나는 배운 것도 적고 재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경영을 잘한다거나 인재를 잘 활용한다고 평가한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 가지 짚히는 점이 있다. 내 눈에는 모든 직원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겉으로는 직원들을 꾸짖을 때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늘 상대방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경영은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경영이란 본래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예술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종합예술가라 할 수 있다. 올곧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라. 중국 근대사에서 거상으로 칭호받는 호서람은 큰 상인의 도리는 고 인간의 도리라는 말을 남겼다. 즉 남을 속이지 않고 왜곡된 길을 걷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사업가의 길을 표현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일정한 결핍을 가졌던 경우가 많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역량을 확장하고 성취를 이룬다. 또한 내면적 자부심에 기반한 겸손한 태도가 공통적이다. 겸손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더욱 낮추는 태도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강한 자의 선택이고 약한 자는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하려면 일정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오륜서의 핵심은 현실 경험에 기반한 자신감과 평정심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경험적 교훈이다. 승리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임을 강조하는 무사시는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외공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내공으로 규정한다. 내공을 높이기 위해선 편협함을 경계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자세를 낮춰 부지런히 노력하고 터득해 궁극적으로 하늘의 경지에 오를 걸 조언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